조용하세요. 시작하게요. 그 연속인데 오늘은 또 우리가 촬영 수업 걸려서 그냥 쭉 찍으면서 할게. 저번에 그거 극한은 다 해설이랑 다 봤죠? 봐야 돼. 니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촬영 수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막 안 보고 본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긴 뭐 돈 주고 사 듣는 인강도 잘 안 듣는 판에 이렇게 해주면 듣겠냐마는 해설 따로 수업 시간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설을 풀로 해주는 수업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궁금한 거 공부하고 와야 돼. 요 책 짧은 책인데 여기 책 문제도 다 못 풀고 마풀 교과서로 갈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연속을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책으로 가서 문제 풀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오늘 연속 끝내는 게 목표예요. 자, 조금 적어볼게요. 아니, 2학년들이 어찌 이렇게 휴가철을 칼같이 지켜서 놀러 가시는지 몰라. 지금 막 우리 학생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놀러 가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지금 방학이 이렇게 짧은데. 자, 필기할 준비하시고 그 연속을 설명하려면 새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개 있어요. 이걸 좀 적어볼게. 그리고 다 이미 뭐 저기 겨울방학이랑 그 4월 달에 우리 수학투 특강할 때 했던 건데 반복이죠, 반복. 일단 구간 표기 알아야 돼요. 연속이니까 연속의 정의부터 하고 싶지만 이제 연속 단어는 이 구간 표현이 많이 나와서 구간 표기부터. 그래서 뭐 잘 알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A, B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호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변수는 그냥 X로 할게. 이런 소리죠. 끝이 포함되지 않은 거. 그리고 아까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데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렇게 양 끝을 포함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끔 가다가는 아니고 보니까 이 책에도 바로 이런 표기들이 나오던데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뭐 당연히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쓸 줄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명칭은 조금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원래는 이거를 전에는 교과서에서 한문을 써가지고 얘 실제 명칭이 열린 구간 이렇게 불러. 열려있다, 끝이 막혀있지 않다는 소리로 열린 구간 그러고요. 얘를 닫힌 구간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말이 이게 바뀐 거고 원래는 열려있다가 한문으로 뭐야? 개에서 개구간. 뭐 닫혀있다? 폐구간 이렇게 불렀었어. 근데 이제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개구간이 어감이 안 좋아서 한가? 그래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요즘에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거는 굳이 부르자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거든. 한쪽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A로 출발해서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쓰면 한쪽만 구간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도 나오게 되냐면 이런 표현이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당연히 의미는 모든 실수. 둘 다 그냥 막 혼용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구간 표기를 할 때 이것저것 다 갖다 쓴다. 괜찮죠? 구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그 연속을 설명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X는 A에서 수렴하는 세 가지 경우. 연속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다 극한 얘기예요. 그래서 극한을 반복해야 되는데 X는 A에서 수렴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했죠, 저번에. 뭐 때문에 케이스가 저렇게 세 가지씩이나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런 말 했잖아. 극한값, 그러니까 수렴한다, 뭐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이런 거는 함수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점별로, 점마다 다 달라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도 어떤 점에서는 수렴값이 존재하고 어디서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요거였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완전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걸 좀 표현하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점에서의 함수값까지 정확히 딱 같을 때. 뭐 이거 수렴한다 였었어. 이거 수렴이야, 수렴. 뭐 수렴하는 사가 경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상황상으로 수렴이 맞기는 맞아.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근데 정작 그 포인트에서 함수값은 이렇게 이상한데 뚝 떨어져 있는 거. 그치만 얘도 수렴이야. 얘는 어떤 조건인 거냐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 사실 저번에 그 극한하면서 연속 개념을 좀 대충 설명해갖고 다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연속이니까 연속을 한번 설명을 잘 해야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같고 이거는 다를 때. 이런 케이스도 일단 왜 수렴이냐면 우리 수렴의 조건 자체가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되는 거라서. 좌가 같으니까 일단 수렴은 돼요. 그리고 수렴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또 뭐 있더라? 그렇죠. 아예 없는 거.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FA는 없어요. FA가 뭐 같다, 다르다 그게 아니라 얘는 값이 없어. 그치만 역시나 얘도 뭐가 같냐면 자, 우리 그 표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 가라 표기를 좀 적어볼게. 가라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건가? 우극한, 좌극한을 우리 이렇게도 좀 쓰기로 했었잖아. 뭐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 거기 적당히 앉아. 거기 앉아도 되고 아니면 거기는 카메라를 건드릴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요게 수렴하는 세 번째 케이스지. 함수값이 없는 거. 그래서 저번에 그 설명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것도 수렴, 이것도 수렴, 이것도 수렴인데 특별하게 얘가 조금 특징이 있죠. 모든 게 다 잘 같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이 포인트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거. 요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극한 수렴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거. 그걸 연속이라고 해. 점점 조건이 빡세지고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속이 일단 가볍게 이런 개념이다. 를 아시면 되고 연속의 정의를 적을게요, 이제. 여기는 정의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데라 쉬운 데가 아니죠. 세 번째. 그래서 연속. 자, 잘 적어보세요. fx가 y는 fx가 역시나 연속도 점별로 따지는 거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걸 좀 필기를 하면 돼. 노트 없니? 학원 노트 이렇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 즉 쉽게 말하면 극한값 존재. 아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도 없으면 뭐 연속 얘기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뭐가 존재? 여기 봐. 얘네들이 왜 연속이 아니냐고. 특히 이거요. 함수값이 없잖아. 함수값이 또 있어야 돼. 있어야 같은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으니까 FA가 존재. 그쵸? 근데 또 보세요.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어. 근데 연속이 얘는 아니래. 왜? 둘이 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조건까지 있으면 연속이냐면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연속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그 지점에서 같은 거 라는 말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존재하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존재해야죠. 그죠? 그게 연속입니다. 됐어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연속 단원을 풀다가 봐도 다 극한값이랑 관련이 있어.
아니 함수값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극한값을 구해보세요랑 관련이 좀 크고 1단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중원 부원 하면서 1단원을 그렇게 막 구구절절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또 이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또 우리 다 까먹고. 극한값을 구하는 3가지 방법, 4가지 방법 막 이런 거 얘기들을 했었잖아. 조금 기억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따 물어본다 하나씩.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그 연속에서 다 해서 연속이 된다. 극한에서 다 해서 개념은 좀 가볍게 할게. 문제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죠. 필기 조금만 더 하고요. 아니 특강도 그렇고 정규 수업도 그렇고 지금 너무 빠지는 사람이 많고, 아까 내가 여행 얘기 왜 했냐면 뭔 놈의 가족 행사가 이렇게 많아. 다들 되게 가족적인가 봐. 화목한가 봐. 엄청 빠져. 지금 특강도 빠지고 정규 수업도 많이 빠져서 어제랑 그제랑 내가 불러다 놓고 내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그 인강, 이게 인강이지. 이거 시청하도록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시청하는 건 좋거든. 왜 내 자리에 앉혀놓고 시청하냐면 내가 니를 못 믿으니까. 집에서 들을 리가 있어. 그래서 시청을 시켜놓고 보니까 단점이 내가 일을 하나도 못해. 나는 그냥 그 옆에 앉아있고 쭈구리처럼 내가 오히려 핸드폰하고 뭐 이래서 이 업무를 못 봐. 그래서 어제 궁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컴퓨터를 하나 사야겠다. 돈을 벌러 나온지 쓸어 나온지 모르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내가 지금 좀 알아봐서 우리 스터디룸 있잖아. 거기 중에 내 자리 하나를 아예 인강 수강석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면서 약간 집에서 와이프 눈치를 이렇게 보면 노트북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게 성공하면은 저기 인강 수강석을 만들어줄게.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집에서 딱 보내주고 딱 듣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안 해요. 아니, 하긴 뭐래. 자, 그리고 중요한 거 4번째. 여러 가지 함수에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2 자체가 왜 어렵다고. 근데 아직까지 보니까 수2를 수험보다 그래도 괜찮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수2는 처음에 탄력을 잘 받으면 끝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개념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맞닥뜨리는 어려운 점은 여지껏 배웠던 모든 함수란 함수의 그래프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근데 지난 과정들이 잘 숙지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힘든 지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따로 정리하는 거야.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 일단 첫 번째, 우리 무슨 함수 배웠어? 이제 좀 떠올려봐. 저번 시간 다 했어요. 무슨 함수? 제일 좋은 거. 다함수.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난 겨울에도 많이 했지만 뭐 다 까먹었겠지만, 어떤 함수를 놓고 그 함수가 연속성이 어떻냐, 연속성을 조사해 보시오, 연속성을 판단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럴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게 납득이 가니? 왜 그러냐면 fx를 이렇게 놓고 어떤 함수를 이렇게 놓고 어떤 함수가 어느 지점에서는 연속이고 어느 지점에서는 연속이 아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함수를 통으로 놓고 연속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연속성은 딱 어느 지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적어보세요. 연속성을 주제로 해서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연속성을 조사해보래. 수학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 거냐면 불연속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야. 불연속점이 있다면 불연속점을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이 함수들이 불연속인 점이 있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냐, 그거를 좀 살짝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하면 돼. 자, 다항함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연속인 점이 없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하나 적어볼게. 우리 요 단원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우리가 알만한 함수들의 집합이 이만큼 전체가 있다고 쳐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거. 넉넉하게 그려야 돼. 안쪽으로 여러 개를 그려야 돼서.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함수가 뭐가 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거야. 그쵸?
극한값 존재보다 밖에 있는 애들은 진짜 막 망나니 같은 애들이지. 막 그래프가 뚝뚝 끊겨져 있고 말이지. 가우스처럼요. 극한값 존재보다 조금 더 안쪽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겠어요? 방금 해봤잖아.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한문에서 조건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예측할 수 있니? 연속인 함수보다 조금 더 빡빡한 조건이 누구겠어? 그렇죠. 여기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미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자, 여러분 함수들 간의 포함관계가 있고 아마 이것도 미리 한번 얘기했겠지? 이 완전히 핵심 한가운데 온실속의 화초 같은 애가 누구라고? 이게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 문제도 찾을 수 없는 모범생 같은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나중에 미분 가능을 배우는 게 저기 생소한 줄 알아? 지금껏 중학교 때부터 고1까지 배운 함수가 다 다항함수라고 해서 그래. 아무 문제도 없는 애만 여지껏 배운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수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든다고요. 물론 점차 적응하시겠지만 자, 다항함수가 그래서 연속이 어떻냐라고 말하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이렇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 기호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덧붙여 볼까요? 불연속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항함수가 갖는 특징.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어쨌거나. 자, 두 번째. 어떤 함수 우리가 좀 배웠을까? 유리함수. 정확히는요, 유리함수보다는 이제 분수함수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거는 유리함수야? 다항함수야? 그럼 혹시 유리함수는 아니에요? 유리함수 맞아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유리함수의 일부가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 유리함수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저걸 왜 썼냐면 이런 것도 유리함수고 이런 것도 유리함수야.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유리함수고 이것도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이걸 유리함수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면 유리함수 단원은 이걸 다루려고 만드는 단원이라서 어쨌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유리수 안에 자연수 들어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얘라면 유리함수는 범주가 더 커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건 요 분수함수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 이미 많이 하지 않았어? 얘는 불연속점이 있어. 어디니? 그렇죠. 조금 더 정확히는 분모는 0인 x값. 제어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가 0인 x값에서 불연속. 분모가 0인 x값에서 불연속. 그게 불연속점이에요, 유리함수. 거꾸로 말하면 분모가 0인 것을 빼고는 다 연속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유리가 나왔으니 당연히 무리함수. 뭐 무리함수는 잘 알죠. 무리함수는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fx는 루트의 x-4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한번. 아, 이거 배운 지가 거의 딱 1년쯤 돼간다. 그죠? 기억이 안 나는 데라고 하겠지만 기초적인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수학 툴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게 일단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야, 수학 툴. 자, 그래프가 생긴 모양을 잘 봐. 이게 어디서 불연속이야? 계속 이렇게 갈 텐데. 혹시 중간에 이게 뭐 점근이 갑자기 되니?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이거는? 그쵸.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면 선생님 불연속이 없어요. 그래프 잘 이어져.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연속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함수값이 정의돼 있어야 된다. 그게 연속의 조건이다. 이쪽은요. 아예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프가 존재를 안 해.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 x가 4 이상에서 연속이요. 거꾸로 말하면 x가 4보다 작은 곳에서는 불연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리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y는
뭐 조금 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루트 fx라고 하면은 얘는 fx가 0이거나 0보다 큰 구간에서 글씨가 점점 왜 이렇게 될까요? 구간에서 연속. 선생님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야. 연속을 설명할 때 불연속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연속인 곳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잘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0보다 큰 곳에서 연속이다.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값 함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것도 fx는 뭐였어요? 절대값 x-1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불연속이야? 아니 그럼 다시 물어볼까? 불연속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니? 막 뾰족해 갑자기 찔릴 것 같아. 여기 혹시 뭐가 안 되니? 기억나? 여긴 나중에 하면 이제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연속까지는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절대값 함수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안이 0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확 값이 바뀌기는 해. 부호가 바뀐다든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끊겨져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 물론 전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의 범주에 넣기, 분수함수의 범주에 넣기로 하고 절대값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는 불연속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애가 얘지요. 누구? 가우스가 문제가 좀 많지. 가우스 함수는 저번 단원에 썼던 말을 다시 한번 써볼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모든 정수 x에서 뭐가 없다? 극한값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우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형태 자체가 그 정수 포인트에서 뚝뚝뚝 끊어져 있게 돼 있거든.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고 그 둘이 같을 때 그게 연속인데 극한값이 없는데 연속을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우스도 모든 정수에 다 불연속. 그래서 그냥 한번 쓰긴 쓸까요? 모든 정수 x에서 그러니까 불연속이기도 하다고. 당연하다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필기는 한 2개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괜찮아? 덥지? 안 덥니? 난 왜 이렇게 덥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뭐더라? 그쵸? 근데 별표 하세요. 이제 번호는 그만 매길게. 연속함수의 성질. 참 이런 데가 어려워. 그지? 극한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이 개념적인 데가 되게 어려워. 지워도 돼? 적어볼게요. 적어보기 전에 먼저 참고로 다시 한번 적어보자 이거를. 저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뭐 기본 성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성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책마다 단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요거 뭐였었냐면 적어봐. 이런 게 자꾸 왜 자꾸 선생님 적어보라고 하면 니네가 이게 와닿지가 않아. 다 이렇게 문자로만 돼 있고 뭐 공식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x가 a로 갈 때 fx랑 gx가 각각 수렴해. 뭐 각각 알파랑 베타로 수렴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첫 번째 k배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럼 이거를 k 곱하기 이것의 수렴값을 그냥 갖다 써도 된다. 근데 우린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느껴지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극한이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갖다 그냥 값으로 툭 쓴다고? 근데 어쨌거나 그냥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또 적어.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요 안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각각이 수렴하기만 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 분리해낼 수 있다고.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분리하는 게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파 한 번만 더 쓰자.
리미트. 이 중요성이 와 닿아야 될 텐데 아직 학생들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잘 안 와닿을 거야. 그래서 자꾸 쓰는 거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알파였고 얘는 베타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치 실수처럼 계산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지. 세 번째. 그 세 번째. 뭐도 돼요? fx랑 이제는 좀 적당히 쓸게. 이거를 곱한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해도 각각의 극한값으로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이건 그냥 똑바로 쓸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이 리미트를 각각으로 분배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정도 되는 거거든. 해서 그래 베타분의 알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주의할 점이야? 베타가 얼마요? 0이면 안 된다. 분모로 들어가는 건 0이면 안 된다. 분모가 0인 걸 누가 몰라 당연하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소스가 되니까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게 기본 성질이었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이거랑 저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연속함수의 성질이. 그래서 이거를 줄줄이 다 적은 거야. 자, 적어볼게. fx 간략히 적죠 뭐.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의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 보장된다. 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첫 시간에 그랬잖아. 필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해주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야 니네가 조금의 오해도 생기질 않아. 그쵸? 나도 그냥 기호로 이렇게 찍찍 쓸 수 있어요. 화살표 찍 긋고 그냥 다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장으로 풀어 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뭐겠어요? 첫 번째, f나 g에다가 실수배를 한 이 실수배를 해서 늘린 함수. 이거 x에서 연속이 보장된대. 그리고 fx랑 gx를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 이거 x는 a에서야 연속은 다 그 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연속이 보장된대. 그리고 또 세 번째, 둘을 곱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이 함수도 연속이 보장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를 나눠가지고 만들어낸 함수도 연속이 보장된대. 단 이것도 뭐만 조심하면 돼? GA가 0은 아니어야 돼요.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사칙연산, 연속하는 함수끼리 사칙연산 해낼 수 있다. 그 결과도 역시나 연속이다. 그건데 저거를 알면 아까 우리가 완벽한 함수처럼 얘기했던 게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가 엄청 형태가 많잖아. 뭐 우리가 아는 1차, 2차만 있니? 3차, 4차, 뭐 10차, 20차 있는데 왜 다항함수를 한 번에 몰아놓고 얘는 무조건 다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런 다항함수 있다고 쳐봐. 얘가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처음엔 좀 당황스럽거든. 근데 괜찮죠.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이건 저걸 보여주려고 그냥 한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자, 2 이렇게죠. 우린 요 작은 단위 하나가 연속인 걸 알 수 있거든. y는 x라는 건 이렇게 생겨서 뭐 전혀 연속에 문제가 없잖아. 그럼 지금 이 다항함수는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연속인 애들끼리 곱한 거. 그럼 이거 연속이에요. 연속인 애들끼리 곱하고 거기다 실수변, 이것도 연속이야. 당연히 연속이고 상수함수 당연히 연속이죠. 그럼 연속인 애들을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게 다항함수거든. 당연히 모든 다항함수가 다 연속이 보장이 되죠. 이런 성질에 의해서. 연속인 애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연속성이 보장된다. 다항함수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요. 하나만 더 적으면 되니까 일단 정리하세요. 개념 정리하는 게 좀 지루하죠. 문제로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오늘 책 없는 사람 없지? 괜찮아. 거기다 적으면 보여주기식 공부 좀 하지 마. 거기다 적으면 어떡해.
도대체 노트를 몇 개를 받아가? 노트 또 줘? A4 용지 줘 이거? 자, 다 써 오늘 이거. 여기다가 됐어요? 그럼 기본 성질 적었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읍시다. 수학 2에서요. 등장하는 정리. 무슨 정리 이런 거 있다고. 를 정리해 볼게. 몇 개 되죠? 몇 개 되고요. 뭐 있어? 생각나는 거? 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지희야 뭐 있니? 그래.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또? 응? 최대 또? 로레 정리. 사이값 정리. 야, 중요한 건 다 말했네요. 그래도 니네 많이 발전한 거야. 저번에만 해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순서대로 적어볼게. 일단은요, 저 앞쪽에 극한 단원에도 무슨 이름 붙은 정리 있지 않았어? 뭐 사실 막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나온 거니까 적어보긴 할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말로는 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정도 되는 거죠. 가운데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올 게 최대 최소의 정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올 게 사이값의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롤의 정리. 롤 사람 이름이라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걸 ROLL2로 쓰는 이유는 알죠? 이렇게 막 그지? LOL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롤 이거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참고로 어디서 그냥 얼핏 주웠고 와가지고 선생님 모르는 소리 로피탈의 정리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어.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좀 신기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너무 맹신하는 거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작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뭐 저거 별로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알려주긴 할 건데 요 정도면은 정리자 들어가는 게 다 나와. 그러면 기왕이면 교과서에서도 수학2에 등장하는 정리해서 한 번에 써주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고 조금 나오고 저 뒤에 가서 조금 나오고 그 뒤에 가서 조금 그러거든. 이유가 있죠. 단원의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이 정도? 샌드위치 정리는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였었냐면 이건 극한이랑 관련이 있죠. 극한값을 구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잖아. 최대치수 정리랑 사이값의 정리는 연속이랑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뭐랑 관련이 있니? 요거는 미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분 가능 조건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고 다음 단원에 나와. 로피탈의 정리는 뭐 여기저기 다 쓰이긴 하는데 일단 그냥 빼놓으시고 그래서 정리자 붙은 게 한 이쯤 된다 고요. 뭐 사이값 정리 뭐 저런 거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문제로 조금 갔다가 문제에서 나오면 개념 설명을 이어서 갈게. 책 한번 펴보세요. 24페이지. 뭐 어떻게 특강을 잡다 보니까 니네 밖에 붙어있는 거 봤니? 저 특강 이렇게 막 붙어있잖아. 몇 개. 밖에 붙어있는 게 특강 개수인데 여기 우리 문에 몇 개 붙어있어? 안 봤어? 우리 교실문에 3개 있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4개야. 어디 다른 교실에 4개 붙어있는 거 봤니? 내가 너무 무리하게 특강을 지금 잡아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 동안 매일 10시부터 10시 수업이 된 거야. 난 그래서 그냥 내일만 있고 금요일부터는 눈이 안 떠, 이렇게 말하면 뭔가 무슨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잡았냐면 방학인데 특강을 뭐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들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지는 않아서 막 깔았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특강 날짜가 다 제각각이라 자기 거 정확히 알고 와야 돼. 일단 제일 임박한 게 뭐지? 금요일, 미적분. 그렇게 해요. 그런 걸 잘 알고 까먹지 말고 내가 한번 다시 알려주긴 할게. 자, 24쪽에 한번 쭉 보죠. 우리 수업 방식이 원래 그렇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주고 책에다가 표시하면서 그래 이제 좀 맞지. 쭉 보면 연속이 뭐냐, 불연속이 뭐냐, 뭐 구간 얘기 쭉 나오고요. 다 뭐 괜찮아요. 거기 25쪽에 성질의 별표하세요. 25페이지 저 위에 있는 연속함수의 성질 있죠. 그런 게 왜 자꾸 별표라 그러냐면 니네가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린지. 별표라도 쳐놓고 나중에 혹시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밑에 두 개 있는 게 정리 두 개예요. 최대차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그걸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 말이고요. 넘겨보세요. 문제 조금만 풀고 잠깐만 쉴게. 자, 26쪽. 근데 역시나 뭐 같이 해볼 만한 것만 해보고 넘어갈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근데 다시 한번 적어볼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단원이 연속으로 바뀌었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리미트가 들어간 것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잖아요. 뭐 있었어? 이게 읊어져야 돼. 니네 이제 수투 진짠데 뭐 있지? 그래, 일단 제일 먼저는 그래프. 그치, 두 번째는 대입. 그래프도 못 그리겠고 대입도 잘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뭐니? 이게 원칙이긴 한데 좌극한, 우극한을 구별해 보는 거였었어. 어쩔 수 없죠. 예를 들면 절대값이 엄청 복잡한 함수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그 다음에 식을 이래저래 변형해 보는 거였었지.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생각나는 거 뭐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수렴한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고 극한값을 막 구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이게 머릿속에서 쭉 지나가야 돼. 나만 지나가 맨날. 극한값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써가지고 구할지가 딱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되나? 안 돼. 돼? 안 돼. 되나? 오케이. 이거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써먹을 줄 알아야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부정형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각각의 해법이 있었잖아. 그거를 써서 할 줄도 알아야겠다. 이 밖에 몇 개 더 있는데요. 이 정도 일단 아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상황에 맞게 뭘 하나 딱 끄집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극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 거기 뭐 연속인 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연속인 함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지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요 앞에서 은근히 질문이 되게 많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77하고 78을 잠깐 한번 해보세요. 금방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데 아직 여기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헤매는 것 같더라고. 잠깐 보세요. 77, 78. 뭐 다 풀 수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개씩만 좀 풀고 넘어갈게. 연속이 어떻냐 그러면 연속 문제가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야. 문제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보시는 거라고. 더워. 정우 앞에 거 봤어? 네. 앞에? 안 봤지? 아, 그게 어젯밤에 올려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봐야 돼. 그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 들어갈 수 있나? 다시 보내줄게. 채우가 아직 단톡방에 있니? 있어? 단톡방 없지? 왜 없지? 나가지 않았는데? 가끔은 단톡방에 강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반이 많이 꼬여서 단톡방을 다시 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다시 할게 내가 다시.
건찬아 77번 뭐야 연속인 거? 건찬이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앉는 건 참 훌륭한 자세야, 그지? 맨날 지각해서 오겠지만. 뭐가 연속이에요? 세상에. 그냥 다 같이 물어봐야 돼. 뭐야? 뭐가 연속이야? 몇 번? 응? 왜 자신이 없어? 거봐. 야, 첫 문제라고. 뭐가 연속이에요? 3번이죠. 일단 1번, 그러면 1번부터 3번이 연속이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1번은 그럼 혹시 어디가 문제니? 그렇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아까 분수 형태의 함수는 분모가 0인 곳에서는 절대로 값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혹시 불연속점이 있다면 어디서 불연속이니? 그렇죠. 이거는 정수에서 불연속이야. x는 정수에서 불연속. 물론 x가 0 같은 곳은 괜찮을까요? 0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면 하나 해볼게. x가 2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 x가 2고요. 함수가 fx는 봐봐.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연속이나 극한을 하는 게 우리가 왜 처음에 어렵냐면 어디 공식에 딱 넣어서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이 과정을 알고 그걸 본인이 실제로 해서 조사해 볼 줄 알아야 돼. 봐봐. x는 2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래. 그쵸?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좌극한 우극한 나눠봐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x가 2로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f2를 구해볼까? 이거 f2는 얼마니? 그렇죠. 얘가 2고 여기 2 들어가면 4니까 f2는 4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연속 단원을 넘어와 봤자 어차피 문제는 함수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극한값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극한을 잘해야 연속을 잘한다고. 그럼 얘를 이제 극한을 구하려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함수 직접 집어넣을게. x 곱하기 절대값 x를 구하려고 해. 자, 이제 저게 생각나야 돼. 뭘로 구하는 게 좋겠니? 그래프를 그릴 거야? 숫자를 대입할 거야? 좌우한 뭘로 할 건데 이 중에? 그렇죠. 그래프는 이런 건 그려본 적이 없고요.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2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겨. 2로 접근하는 게 2보다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각각 이 가우스 값이 달라지니까 아, 이건 구별해 봐야겠구나. 이 정도 판단은 들어야 된다고. 안 되는 표정인데요 지금. 자, 그래서 나눠볼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그때 x 가우스 x 이렇게 하시고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x 가우스 x 이렇게 하자고. 그럼 넣어볼게요. 이거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넣을 땐 그냥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냥 넣으면 되죠. 2이고요. 가우스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넣기로 했지 직접. 이거 얼마야 결과가? 4야. 얘는? 이건 2야. 왜냐하면 2보다 조금 작은 거에 가우스를 쓰면 그게 값이 1이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같은지를 논하기도 전에 이미 얘는 극한값이 없어. 결국 극한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2만 그렇겠어요.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다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불연속. 만만치 않다고 이게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눈으로 쓱 풀기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첫 문제부터가 어려워요. 자, 3번. 이건 연속이 잘 되니? 잘 돼요? 우리 지금 x는 2에서 연속을 따져보라고 그랬잖아. x는 잘 되죠? 지금 뭐 리미트를 따져봐도요. x가 2로 갈 때 x-2. 이건 대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냥 0이죠. 근데 문제에서 f2를 0으로 정해줬다고. 아, 그러면 이건 연속이다. 아, 물론 2보다 작을 때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죠. 2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x가 2 마이너스일 때는 2보다 작을 때니까 0으로 하란 소리지. 그리고 지금 함수값은 거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제로가 맞고요. 다 똑같네. 그래서 연속.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3번 괜찮은 거라고. 4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니네 우리 반 0.7반인 거 알긴 알아? 어젯밤보다 시간이 더 걸려. 어젯밤 그냥 뚝딱 넘어갔는데. 자꾸 내가 비교를 해서 별로 안 좋은가? 4번은 왜 연속이 안 돼요? 해볼게. 4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그 위의 식을 쓰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은 f2는 그냥 2래요. 그럼 요거 극한값 구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이제 또 봐. 또 그러니까 극한값 구하는 게 문제야. 이거 극한값 뭘로 구할까? 저 극한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프 또 괜찮아. 그리고 또 이건 좌우를 또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절대값 때문에. 구별해 볼게. 극한값을 구하는 내용 중에 이 좌우값 구별하는 게 사실 제일 귀찮죠. x가 2보다 크면 그냥 풀면 되죠.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면 되지. 이 경우에 그냥 약분했던 1이고 이 경우 마이너스 1이야. 이미 좌우가 달라. 뭐 이거랑 같은지 비교해 볼 여지도 없다고. 얘는 또 불연속. 그러니까 연속성을 따지는데 이미 극한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5번도 극한 구해봤자 그게 0인데 함수값은 1로 돼 있으니까. 한 문제를 겨우 넘어갔네. 자, 78번. 또 혹시 해봤는지 몰라. 연속인 거 뭐 있어? 기억, 니은은 확실해요. 또 리을, 미음 연속돼? 자, 미음이요. 미음도 연속돼요. 답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78번에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뭐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미음 같은 거 잠깐만 봐볼게. 미음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fx는 x제곱 더하기 1 x제곱 2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함수의 범주에 들어가? 분수함수의 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 분수함수가 불연속인지 어쩐지는 뭐에 달려있냐면 얘가 0이 되는 것이 있냐 없냐랑 관련이 있거든. 이거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냥 연속이에요. 괜찮은 거야. 왜 또 그렇기도 하냐면 자 우리 요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다항함수. 얘는요? 다항함수.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나눠도 괜찮잖아. 분모가 0이지만 않으면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도 연속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 4개가 또 연속이다. 쉽지 않다. 그죠? 출발이 쉽지가 않아. 그 첫 번째 유형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지금 원래 79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79. 자, 79 됐고요. 80하고 81번만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풀어주고 잠깐 끊을게. 둘 다 그 분수함수의 연속성이라는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 벌써 다 했어? 이건 맞은 것 같은데. 아니야. 볼까요? 80번을 보니까 다 두 개라고 많이 쓴 것 같아. 3번이라고. 그죠? 두 개로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 해봐서 그럴 거긴 해. 이거 정리를 하면 뭐 어떻게 되더라? 정리해볼게, 정리. 정리하면, 통분하면 되니까 여기가 x-1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의 1이네. 그럼 이걸 이렇게 뒤집었겠지, 잘? x
마이너스 2고 요게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위에가 x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아까 저 사람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x가 2에서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안 된다. 이렇게 두 개 잡았을 거야. 근데 애초에 이 함수는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분수라고 해? 그렇죠. 반복된다. 번분수라고 하는 번분수는요. 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에서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하나 추가돼야겠니? x가 1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x가 1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만들고 줄여가지고 정리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분모가 0 되는 모든 값을 다 누적시키면 돼. 3개라고 3개. 2개라고 찾는 사람들 잘했는데 요거 하나는 이제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 나타나는 거 다 빼셔야 돼요. 그 다음 81번도 한 사람들은 또 잘했어. 이게 문제가 갑자기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연속성은 거기 그런 말이 있나? 모든 실수 연속. 모든 실수 연속이란 말은 불연속점이 없으라는 소리인데 얘가 뭐가 아니면 돼? 분모가 0이 아니면 돼요. 2차식이 0이 아니다는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면 되니? 판별식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로 붕 뜨게 되잖아. 0이라는 값이랑 만나지 않게 된다고.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a가 최소가? a가 뭐보다 크냐? 4분의 9보다 크니까요. 답을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연속성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 그죠? 좀 더 해야 되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뒤로 계속 풀어서 갈게요. 문제. 잠깐만 끊죠.